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랍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8%대 폭락을 보여주면서 3,000원대 초반까지 밀려난 이후에 오늘장에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2,010선대까지 밀려났다가 지금은 낙폭이 줄어서요. 0.09% 정도만 하락 중입니다. 한시 구간 지나면서는 잠깐 상승 전환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반면 코스닥의 낙폭이 오늘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3.7%나 밀려나게 되면서 720선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낙폭은 1.6%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도 740선 근처로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양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지금 사야 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코스닥은 주저앉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 점도 한번 살펴보고요. 중국 증시의 급락세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증시의 추가 낙폭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PMI 지수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 경제라든지 중국 증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증시가 현재 시점에서 반등한다고 해도 빠른 반등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앞으로도 중국 증시의 흔들림이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 지수를 계속해서 상방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양지수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최대한 좀 낮추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일장 시장이 좀 크게 빠졌던 것은 기관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쏟아내면서 시장이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외로 외국인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파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파는 사람이 많다기보다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시장이 관망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9월 직전에 있는 FOMC 회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해서 투자를 하실 때도 역시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고 지금은 앞쪽 포트폴리오를 조금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주의 선방입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 그리고 부품주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에서 2%, 3% 반등까지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낙폭과대 대형주, 특히 수출주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종 그리고 완성차에 납품하는 이제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추가 충격 가능성이 시장의 상방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동차주가 계속해서 선방을 해주고 있죠. 관심을 둬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AS를 받아볼 차례입니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죠.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TV 잘 가고 있죠? 상향 조정한 목표가 45,000원인데요. 4만 원 넘어가자 또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죠. 3일째 하락하면서 65% 수익 내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요. 10% 가깝게 올라가던데요. 30.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LG 플러스 지난주 목표 가격 11,000원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터치를 했었죠. 현재 10.9%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락앤락이 14.6%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고요. 이마트 1.8% 수익, 빙그레 3일째 내려서요. 83,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아쉽지만 3% 정도의 손실을 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네이버 아쉽네요. 4.7% 손실입니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잘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받았던 종목들만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여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AS 받아볼까요? 네, 최근에 담았던 종목들이 이제 종목 문제보다는 역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금 중대형주다 보니까 시장이 못 갔을 때 단기적으로 좀 눌리지 않았나. 하지만 수급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는 좀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프리카 TV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코스닥 종목 특히 고가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아프리카 TV 역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34,6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단을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600원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가격대에서 반등 여부를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홀딩에 나갈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미스틱엔터와 신규 콘텐츠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신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스카이라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스카이라이프를 보시는 가장 간편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고점을 기록하고 눌렸었던 가격이 이전에 저항대가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고점을 사양 돌파할 수 있는 여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실적 모멘텀이 있죠. 2분기 영업이익이 310억 전년 대비해서 79% 급증했습니다. 앞으로도 UHD 방송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LG우플러스는 이제 목표가 상향 후에 약간 눌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2%대 강세인데 시장이 이제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어주가 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13,000원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통신주가 또 빠른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은 목표가를 여유 있게 두고 장기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락앤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상승폭을 한번 높여놓은 이후에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상방도 하방도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를 전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조금 약세인데 그래도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있어서 이마트도 수출 모멘텀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형 내수주로 수급의 매기가 한두 번쯤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빙그레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입니다. 3일 연속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별적인 악재는 없습니다. 다만 역시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제 같이 눌렸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재 그 하락했었던 가격, 현재 가격 한 83,000원이 이전의 지지대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가격대니까 그 부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네이버입니다. 포털 관련주들 역시 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다음 카카오랑 같이 밀리다가 다음 카카오는 반등을 좀 시도를 했거든요. 네이버도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특히 빙그레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가 하락했었던 부분은 이전 지지대에 걸려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하는지 여부만 보면서 홀딩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큰 흐름은 변화는 없는데요. 목표가 터치한 LG우플러스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하십니다. 13,000원으로 높이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오현진 멘토께서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요. 바로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은 모두 아시다시피 또 우리 국내 삼성 계열의 국내 1위 광고 업체이기도 한데요. 우선 지난주에 발표된 2분기 실적부터 좀 알아봐야겠어요. 네, 제일기획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견조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이 2,415억, 영업이익이 422억으로 컨센서스 450억. 약간 하회했죠. 약간 하회했지만 지금 대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선방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메르스 여파라든지 국내 광고 경기 침체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 광고라는 것이 기업이 이제 그 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빨리 줄이는 그런 비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광고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먼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광고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광고비를 늘리기보다는 좀 줄이는 추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일기획의 실적에도 약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의 선방을 이뤄낼 수 있었던 부분은 해외 사업의 성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기획의 해외 매출 비중은 70%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죠. 앞으로도 국내보다는 해외 부분에서 좀 주요 장사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대 매년 20%의 고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객사를 봐도 중국의 화루니바오, 화타이 자동차, 화시아은행 등의 신규 고객,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도와 중동 지역의 매출액도 약 20%대 고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신흥국을 중심으로는 약 연평균 20%대의 광고 시장 고성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해외 부분의 고성장이 있었음에도 이제 그 실적이 약간 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해외 시장에 이제 막 진출을 하고 있고 이제 막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법인들의 인력 충원 그리고 영업 지역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는 약 9개의 거점을 추가했습니다. 3분기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비용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계속해서 표출이 될 거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광고 시장이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광고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3회체와 TV 광고비 집행 추이입니다. 3회체라는 것은 TV와 신문, 라디오, 잡지를 말하는데 지금 이제 표로 보시기에는 눈에 띄게 이렇게 표시가 나진 않아요. 14년 1분기보다 15년 1분기가 소폭 더 좋아진 흐름입니다. 3회체 광고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TV 광고비는 4.7% 정도 의미 있는 개선세가 1분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기획은 대기업의 그 광고 수주를 따내느냐 못 따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기업 같은 경우 하반기에 광고 수요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 끝으로 요즘에 그 광고 업체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TV, 신문, 라디오에 국한되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뭐 태블릿도 있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5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 매체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의 그 활동 풀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기획은 또 지난해 영국의 마케팅 전문회사죠. 아이리스를 인수한 이후에 또 해외 부문 실적이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이제 해외 매출이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영국 쇼퍼마케팅 전문사 아이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쇼퍼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매장에 방문한 방문객을 구매자로 전환시키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동선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연령이라든지 소비자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매장 내 물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또 쇼퍼마케팅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아이리스가 진행해서 성공을 봤던 쇼퍼마케팅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하이네켄 맥주가 있죠. 이게 UV 잉크를 사용해서 클럽 안에서 판매할 때 이 맥주병이 빛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이네켄 맥주가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쇼퍼마케팅 전문회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이리스를 바로 제일기획이 작년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유럽 지역의 광고 매출이 아이리스 인수의 69% 정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해외 지역별 매출 총이익을 살펴보면요. 지금 중국과 유럽, 북미, 중동, 인도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매출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유럽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리스 인수 효과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 시장의 성장이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이리스는 전 세계 12개국에 17개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는 작년에 영국에서 광고
광고 회사, 올해의 광고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영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사라는 점이고, 가지고 있는 그 회원 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유회사, 스포츠회사, 주류회사,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 실적의 안정성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기업과 아이리스의 향후 시너지 효과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리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이익, 영국에서 제일기획이라는 회사, 네임밸류, 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글로벌 500대 기업 내에서 영국의 대기업이 약 30개 정도 있어요. 한국은 14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대기업이 이제 한국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영국의 광고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영국의 대기업들이 최근에 마케팅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제일기획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기획은 그동안 이 삼성 계열로의 매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만큼 또 이익의 변동성이 컸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삼성 계열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기획의 실적의 변동성을 크게 높이는 그런 네.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기획의 단점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열사 광고 물량 비중이 65%입니다. 계열사라면 이제 삼성 계열사를 말하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 의존도가 60% 수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광고비를 줄이면 제일기획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아진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에 삼성 계열 물량의 그 전체 매출이 한 70% 이상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50%대까지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의 안정성을 예전보다는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삼성 부분의 매출이 30% 이상씩 매년 네. 고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국내 비계열 광고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네파나 파리바게트, 해외는 3M이나 닛산 등을 신규적으로 영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외 부분의 신규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달 갤럭시 노트 5를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광고비가 이전보다는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일기획이 많이 또 따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네.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제일기획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M&A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네. 아이리스를 인수를 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광고회사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제일기획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3,500억, 연말에 5천억 수준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돈이면 영국의 아이리스 같은 기업을 7, 8개 정도는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M&A를 진행해서 외형 성장을 지속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도 기대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690만 주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아마 추가적으로 좀 매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고 있고요. 현재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배당도 올해 좀 지급할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제일기획이 배당을 안 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개선이 좀 진행이 되면서 처음으로 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이노션이 최근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업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일기획의 시장에 관심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계열의 광고사 이노션이 상장이 되면서 국내 1, 2위 광고사가 모두 시장에 상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업체 자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환기되는 부분도 제일기획에는 수급 개선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제일기획 그동안의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올해 실적도 예상을 해보죠. 네, 제일기획 실적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견조한 증가세가 좀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조 3천억에서 2조 8천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1,400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아닌데 완만한 상승 추세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기순이익도 올해 이제 1,145억 원 정도 2012년 대비해서는 약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기획 본격적으로 차트를 열어보고요. 가격 전략 들어보죠.
네.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을 일단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17,0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최근에 주요 저항대를 돌려내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상승 전환 초입 구간에서 아마 제일기획을 잡아가시는 게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15,800원, 18,500원에서 19,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9,450원이니까 약 2, 3%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천천히 한번 담아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전 고점 부근까지로 일단 보도록 하고요. 역시 대형주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손절가는 17,000원 선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은 이전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가격이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 가격, 그리고 떨어졌을 때 단기간에 조금 대규모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손절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기획 매수 가격은요 18,500원에서 19,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올해 고점 부근입니다. 25,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으로 잡아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시리즈 멘토들의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시리즈 게시판 열어보시면 언제든 가능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